남편이 나랑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걸 딱 들었다고 하면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거 근데 여기서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못 되겠는데? 그 녹음을 끌 사람이 누가 있어? 제가 최근에 리걸몬스터라는 법률 플랫폼 만들면서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도 다시 리뉴얼해서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계속 개발도 하고 코딩도 하고 뭐 변호사 일도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기백과 사전 이런 것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언론 기사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좀 골 때리거나 좀 재밌거나 아니면 좀 알고 있으면 도움될 만한 이제 그런 판결들 같은 거를 조금씩 시간 날 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제목이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25년 4월 9일.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은 A, B, C가 있으면은 A가 여자고 B가 남편이고 C가 남편의 뭐 상간녀 있다고 쳐봐요. B랑 C가 직장 동료였었는데 와이프가 B한테 전화를 건 거야. 근데 B가 이제 어디 뭐 운전하고 가다가 A 와이프의 전화를 받은 거지, 통화를. 근데 당시에 이제 B가 C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 옆자리에. 근데 와이프는 그걸 모르고 전화를 한 거야, 남편한테. 남편은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니까 옆에 여자가 있다는 거를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조용히 통화를 했겠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남편이 실수를 한 거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전화를 안 끊어버린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통화를 종료를 눌렀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화가 안 끊기고 와이프가 듣고 있었던 거죠. 와이프는 여기서 통화 자동 녹음을 하고 있었어. 딱 사실관계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와이프랑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하고 C랑 뭔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 대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불륜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나 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통화를 녹음한 A가 B, C 사이에 타인의 그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거야. 재판을 받게 된 거야, 와이프가.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폈어. 와이프랑 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은 줄 알고 자기 불륜녀랑 같이 얘기를 했던 거를 와이프가 다 듣고 녹음을 해버린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판결문 읽어보면은 A씨는 공개되지 않은 B씨의 대화를 청취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만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근데 어떻게 기소가 됐는지 모르겠어.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 입장에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아마 이혼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혼을 하니까. 이혼 소송도 여기 걸었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이혼 소송을 거니까 남편 쪽에서 와이프를 씨발 나 동의 없이 녹음을 했어? 하면서 고소를 한 것 같아. 남편이나 상간녀 쪽에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저도 실제로 봤어요, 여러 번. 가령 뭐 와이프가 남편 차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이런 일들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남편이랑 상간녀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자기 전 배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 저도 직접 본 적이 있고. 아마 이것도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전 배우자 A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도 받았다. 사실관계가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남편이랑 상간녀 쪽에서 너 내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야 하고 이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예요, 무죄를. 무죄의 취지가, 재판부는 A씨가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여자와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보이고, 그 순간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할 수 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거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인데 내가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놈이 그런 판단을 하냐고. 이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판결인 거죠, 이런 것들은. 판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고민을 한 거죠.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판사가 이런 해당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를 참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합리적인 거지. 만약에 딱 진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남편이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은 줄 알고 내가 전화를 안 끊은 사이에 남편이 나랑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걸 딱 들었다고 하면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거 근데 여기서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못 되겠는데? 하고 그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걸 듣고 녹음을 끌 사람이 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지. 하다 보니까 우연히 수집하게 된 거고, 그런 어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라는 게 이제 판결의 취지예요.
애주 쓰레기 그냥 나가 죽어라. 제 사생활 엄청 더러운 내가 봤음. 섹시하게 생겼네. 한번 만져보고 싶다.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악플 고소도 쉽고 빠르게 원클릭 법률 상담 신청은 물론 쉽고 빠른 AI 고소장도 한 번에. 지금 구글 웹스토어에서 트롤버스터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남편도 삼새끼가 아닌 게 지가 잘못을 했으면 그냥 인정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지. 근데 이렇게 이런 단편적인 판결만 가지고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죠. 그런 실수를 하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웃을 정도로 저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바보 같은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A랑 B랑 C가 어떤 관계고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판단하기 어렵지. 사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전혀 알기 어려워요. 사실 이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을 하는 거다. 막상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양쪽을 딱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내가 판단했던 거랑 바라본 시각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A랑 B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욕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판결 자체가 합리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가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던 거를 끊고 그 얘기를 안 듣냐고.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는 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간만에 되게 좋은 판결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재밌는 판결도 있었다.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의 의견을 보면은 법무법인 10월에 류인규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변론했었나 보네요. 단순히 법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범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대화를 엿들 수밖에 없다는 상식을 판부가 인정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판결일 뿐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겪으면 안 되죠. 앞으로도 제가 계속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면서 시간 날 때 좀 재밌거나 좀 제 기준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법률 정보들을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잘 정리해 나가고 있으니까 시간 되면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리걸몬스터라는 그 법률 플랫폼, 그것도 비용이 안 들어요. 계속 업데이트 하겠지만 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의견을 주면은 저도 이제 더 힘내서 열심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한번 실제로 들어서 써보시고, 그 리걸몬스터 관련해가지고 제가 만든 트롤버스터라는 그 악플 판도가는 익스텐션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 해나가고 하려면 사실 사람들의 피드백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홍보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더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쓰는 건 쉬워도 만드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만든다고 해서 당장 그게 돈이 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도움되고 의미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계속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좀 써보시고 좀 피드백 의견 같은 거 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